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실행 결과를 예상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6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칸부터 여섯 번째 칸까지 1부터 6까지를 대입하니까 결국 이렇게 값들이 대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포문을 분석하시는데요. numbers.length라는 값은 지금 길이가 6이니까요. 이 값이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포문을 분석해보면 i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i가 5일 때까지 반복되겠습니다. 실행할 문장은요. sysout 안에 numbers 대괄호 i죠. 따라서 i 자리에 0부터 5까지가 들어간 채로 하나씩 실행이 되니까 차례차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ln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실행을 했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코드가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건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너무 서두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취업하실 분들은 복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가실 수 있고 그게 결국 빠르게 취업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3개의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고를 보시면서 스캐너 객체 생성부터 들어갑니다.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5를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먼저 입력을 받죠. 그래서 3개의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3개의 과목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배열을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new int 대괄호 3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배열 공부가 완성이 되시면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자,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죠. 입력하라는 문자를 띄우고요. 과목, 그 다음에 1, 2, 3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밑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밑줄을 지우고 따옴표 2개, 그 사이에 플러스 2개, 그 사이에 괄호 치고 i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1, 2, 3 땡땡까지 출력이 됐을 거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죠. int input은 sc.nextint로 해서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을 scores 대괄호 i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sc.nextint로 받은 값을 변수 input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scores 대괄호 i로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input이라는 변수를 쓸 필요 없이 scores 대괄호 i 에다가 바로 이렇게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변수 하나 더 썼다는 게 뭐 그렇게 커다란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꼭 똑같이 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코드 실행이 된다면 그대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총점을 출력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단계와 총점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포문을 돌려야 되겠네요. 총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int total은 0 세미콜론 total 플러스는 scores 대괄호 i의 값을 누적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sysout 총점 땡땡 플러스 total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100점, 90점, 80점이라고 하시면 270점이라고 잘 나왔습니다. 아, 실행 결과하고 조금 다르네요. 점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 2, 5, 7, 3, 3 입력해 보시면 총점 102점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학생 3명의 점수를 입력받고 자, 그러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를 계속 읽어나가기 전에 스캐너 객체 생성을 먼저 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5를 눌러서 임포트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인데요. 자, 먼저 반올림은 mass.round로 하시는데요. mass.round로 쓰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출력을 해보시면 56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mass.round가 56이 출력되더라 라는 걸 참고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거는 좀 이따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들의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의 점수를 제대로 입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렇게 반복을 시키죠. 자, 먼저 몇 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 땡땡까지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ysout ln 지우고 i 플러스 1을 제일 앞에 놓고요.
다운표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i가 처음에 0인 채로 중괄호 진입하니까 처음에 이 문장이 출력될 때는 i가 0일 때죠. 따라서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출력이 된 상태죠. 자 이제 입력을 받아요. int 인풋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한 거냐면 이 55라는 값이 인풋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범위를 벗어난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다시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출력하고 다시 입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만약에 입력한 값이 100보다 크거나 입력한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범위를 벗어난 거죠. 먼저 이 조건식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입력받으라는 걸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 마이너스로 하신 다음에 continue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continue로 보내기 전에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다시 입력해 보세요. 출력해야 되니까 문자열 복사해서 sysout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분석을 한번 해보죠. 먼저 이 포문은 i가 0, 1, 2인 채로 반복입니다. 그죠? 자 우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i가 0일 때는 int 인풋에 55 엔터라고 했으니까 55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 if문 보는데 조건식 만족하지 않으니까 패스. 이제 i가 1일 때 실행합니다. 그러면 int 인풋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if문의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죠. 자 sysout 한 다음에 먼저 i 마이너스 자 그러면 i라는 변수가 있었는데요. 이 값이 1이었죠. 자 그런데 i 마이너스가 실행되면서 이 값이 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continue를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i 플러스로 가죠. 자 여기서 continue를 만났는데 왜 i 플러스로 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모듈 11번에서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i++가 실행되면서 i의 값은 이제 1이 되었겠죠. 자 그럼 다시 입력을 받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범위를 벗어난 값이죠. if문의 중괄호가 또 실행이 되겠죠. 자 i 마이너스가 실행되면서 i의 값은 다시 0이 됐겠고요.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i++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i는 다시 1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0 엔터를 누르면요. 그러면 int 인풋에 이제 100이 들어갔을 거고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겠죠. 유효한 값이니까. 그러면 i는 이제 2인 채로 또 실행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i가 1일 때 입력을 3번 받았어요.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i가 0일 때 유효한 값을, i가 1일 때 유효한 값을, i가 2일 때 유효한 값을 입력받도록 강제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i 마이너스 다음에 continue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continue를 실행하면 i++ 자리로 올라가니까 이 i 마이너스 한 것과 i++를 한 게 효과가 상쇄가 되거든요. 따라서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하겠다는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포문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이 위치까지 왔다는 건 input이라는 변수에 제대로 된 값이 입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배열을 만들어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학생 3명의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점수를 입력해줄 int형 배열 하나 만들겠습니다. scores new int 대괄호 3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포문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이 위치에서 제대로 된 값이 input이라는 변수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스코어스 대괄호 i에다가 인풋을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이 뭐다? 제대로 된 값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풋으로 들어온 값이 그대로 배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코드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continue가 핵심이죠. 자 이런 코드가 있음으로 해서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위쪽으로 보내게 되면서 다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네, 자, 이 정도 설명을 이해를 하셨으면요. 이제는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까지 좀 욕심내서 해보시죠. 네,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포문이 끝났어요. 포문이 끝났으면 배열 스코어스가 다 채워졌겠죠. 이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누적을 구하기 위한 포문을 다시 한번 만들게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포문을 2개로 분리를 했거든요. 2개로. 근데 이거를 코드의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배열을 준비한 거고
두 번째, 총합을 구하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누적합을 계산할 int sum은 0 세미콜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sum에다가 뭐를 더하시냐면 scores 대괄호 i의 값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총합이 구해진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좀 더 편하신데요. 이걸 하나의 포문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포문을 2번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점수는 av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sum에 있는 값을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으로 나누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 정수형 나눗셈이 되니까 그래서 3.0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반올림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평균 점수는 플러스 avg 플러스 점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102 엔터, 마이너스 10, 145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66.66. 자, 그러면 여기서 math.round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67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66.67이죠. 자,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지금 66.66 자, 이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건데요.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서 6666.66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가 될 거냐면 6667이 될 겁니다. 다시 얘를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66.67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6.6666이라는 숫자를 100을 곱해요. 그러면 6666.66이 되겠죠. 그걸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면 6667이 되겠죠. 그 숫자를 나누기 100.0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6.67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서 55 엔터. 제대로 된 값을 바로 입력하죠. 100 엔터, 45 엔터. 그러시면 66.67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스점 라운드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이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능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숫자들을 활용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고급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내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조금 어려우셨으면 이게 사실 필수 문제로 넣고 싶어서 제가 고급이라고 붙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해 두셨다가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과목수를 먼저 입력을 받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점수들을 입력받은 다음에 총점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입력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 바로 들어가시고요. 네, 임포트까지 아시죠? 자, 그 다음 과목수부터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과목수 땡땡 출력하시고 int n에다가 입력받죠. sc.next int. 문제에서 주어진 이름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수 int n에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4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야죠. 점수들을 입력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만든다? int 대괄호 arr는 new int 대괄호 4가 아니고 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C 언어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C 언어하고 자바가 문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C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그 사이즈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바에서는 배열을 생성할 때 그 크기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i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로 해서 i를 배열의 인덱스 번호 삼아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다. 그죠? 자, 입력하기 전에 과목 뭐 땡땡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ysout ln 지우고 요 밑줄 자리에 이제 1, 2, 3, 4가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밑줄 지우고 따옴표 2개 그 사이에 플러스 2개 그 사이에 괄호 안에다가 i 플러스 1 해주시면요. 요 파란색 부분이 처음으로 실행될 때 i는 0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1이 될 거고 요 파란색 부분이 두 번째로 실행이 될 때는 i가 1이겠죠. 그러면 2가 될 거다. 그래서 과목 1땡땡, 과목 2땡땡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다 받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총점을 계산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문을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총점을 출력해야 되니까 누적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적합을 구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자, sysout 총점 땡땡 플러스 sum 플러스 점 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실 때요, 누적합이라는 게 그 로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판단이 딱 드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코드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두시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실력을 만드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보시고 과목수 4 엔터 누르시고요. 1, 2, 5, 7, 3, 3, 50 순서대로 입력해 보면 총점 자,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값을 입력해도 잘 나오겠죠. 예를 들면 자, 실행했을 때 과목수 두 과목 하나는 100점 하나는 50점 그러면 총점 150점 잘 나왔습니다. 네,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복습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5번 해설입니다. EX1603에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arrays.toString을 대체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라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지워주겠습니다. 아까 12번 행이라 그랬는데 위쪽에 얘네들 때문에 행 번호는 사실 달라요. 자, 먼저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arrays.toString의 이 부분을 직접 반복문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먼저 ln 지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만큼이요. 자, 이만큼은 조우나 실으나 출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포문을 잡을 건데요. 끝나고 나서 대괄호를 이렇게 닫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결이 됐냐면 요만큼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게 이 부분이다. 자, 표시해 놓고 폼은 만들겠습니다.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2 이하인 동안에 i++.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숫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거 배열의 사이즈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ARR의 사이즈가 ARR.length죠. -1이라고 하시면 요게 ARR이라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ARR.length는 길이잖아요. 길이 -1이 그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라고 쓰고 있지만 ARR.length를 이용해서도 코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반복문 안에서 뭐를 출력하시면 되냐면 ARR 대괄호 i를 출력하시면 되고 컴마 한 칸 띄고를 출력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sysout ln 지우고 ARR 대괄호 i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sysout ln 지우고 컴마 한 칸 띄고를 출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먼저 실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실행해 보시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마지막에는 컴마 한 칸 띄고가 찍히면 안 되죠. 자, 그게 어디냐면 요 20번 행이에요. 자, 이게 지금 i가 0일 2일 때 실행이 된 건데 i가 뭐일 때 실행이 되면 안 되냐면 i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일 때는 이 문장이 실행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i가 2와 같을 때 중괄호 생략하고 브레이크 세미콜론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연습 문제 6번 해설입니다. 입력한 값들을 배열에 담아서 arrays.toString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값들을 입력을 받을 때 띄어쓰기로 값들을 구분을 했죠. sc.nextint를 사용할 때에는 띄어쓰기가 값들을 구분하는 단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를 만들어 보고요. 네,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sc.nextint를 여러 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3 한 칸 띄고 5 엔터를 누를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듈 15에서 공부했죠. 3 한 칸 띄고 5 엔터를 누르면 sc.nextint가 첫 번째 3을 가져오고 두 번째 s.nextint는 두 번째 숫자를 가지고 온다. 자, 그래서 3 한 칸 띄고 5 엔터를 눌렀을 때 a엔 3이 들어갔고 b에는 5가 들어갔다. 자, 이걸 이해를 이미 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습이 안 되신 분들은 모듈 15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오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입력할 항목의 개수를 입력을 받아요. 자, sysout ln 지우고 입력하라는 문자를 띄워준 다음에 int n에다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열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정수값들을 담을 거니까 int 대괄호 ARR은 new int 대괄호 n이라고 하시면 사이즈가 n인 int형 배열이 만들어지겠고, 자 여기에 int i를 인덱스 번호로 해서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ARR 대괄호 i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sc.nextInt 괄호 닫고 세미콜론. 네, 자 모듈 15에서 공부하고 오셨으면은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따라서 입력한 값은 땡땡 옆에다가 arrays.toString 이용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다. arrays.toString 괄호 안에 배열의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0.5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요. 실행해 보시면 입력할 항목의 개수, 예를 들어서 2개짜리 4만 칸 띄고 O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모든 항목을 입력, 이 부분을 출력을 안 했네요. 그래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 정도로 할까요? ln 지우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실행해서 입력할 항목의 개수 2개부터 해볼까요? 2 엔터 누르고 4만 칸 띄고 O 엔터를 누르시면은 3,5가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행 결과의 예에서 주어진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5 엔터 3, 2, 5, 9, 7 띄어쓰기로 구분했고 엔터를 누르시고, 그러면 3, 2, 5, 9, 7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입력한 값은 땡땡 요게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똑같이 실행이 됐죠. 네, 이렇게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arrays.toString이라는 게 스트링 값을 만들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얘가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을 한 상황이 돼서 옆으로 붙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arrays.toString을 더 할 수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7번 해설입니다. 자, 이건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일단은 배열의 사이즈를 받고 배열에 넣을 값들을 받은 다음에 그 배열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각 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별의 개수를 삼아서 이렇게 출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가 5니까 인덱스 번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0부터 4까지 나왔고, 만약에 배열의 사이즈가 2다 그러면 0하고 1까지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보죠.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sc는 new scanner 괄호 안에 system.in. 자 그래서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해주시고요. 입력할 항목의 개수를 출력해야 되죠. 다운표 안에 문제에서 제시된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int n에다가 입력할 항목의 개수를 입력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모든 항목을 입력하는데 스페이스바로 구분해라.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이죠. 빠르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 좀 출력해 볼게요. 먼저 인덱스 번호를 출력해야 되겠고, 인덱스 번호로 사용할 포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 포문하고 구성이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배열을 준비시키는 거고, 준비된 배열을 가지고 무언가 출력하는 포문을 별도로 잡았어요. 코드의 중복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자, 그래서 먼저 인덱스 번호로 출력한다. 그 다음 다운표 안에 콜론을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이제 별을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별을 ARR 대괄호 I 개만큼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별 출력을 ARR 대괄호 I 개만큼 반복해야 되겠죠. 자, 먼저 반복문에서 외우신 게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중괄호를 3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바꾸시면요, 이거는 중괄호를 n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을 출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ln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별이라고 이렇게 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별을 n개 출력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ARR 대괄호 i개만큼 출력해야 되죠. 따라서 ARR 대괄호 i개만큼 출력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int i가 지금 살아있는 영역이 이만큼입니다. int i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int i를 또 선언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문의 중첩에서는 i를 또 쓰면 안 되고 이 안에서는 j를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반복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 문장을 이 세 줄을 보시면서 별을 ARR 대괄호 i 개만큼 찍어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코드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자, 그러면 별을 ARR 대괄호 i 개만큼 출력했으니까 이제 sysout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sysout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합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i 플러스 옆에다가 이렇게 합쳐주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풀어두도록 할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보죠. 5 엔터, 3, 2, 5, 0, 7 엔터. 그래서 예시에서 주어진 대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서 두 개 할 건데 3칸 띄고 5 엔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코드가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 순서대로 생각하셔서 차례차례 코드를 직접 써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 문제 9번 해설입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서 출력인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자열들이 담긴 배열을 만들어서 출력해 보는 겁니다. 출력은 arrays.toString 사용하면 되겠죠. 문제는 얘네 하나하나가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스트링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ARR이라는 배열로 만들 때는 어떤 타입으로 해야 될까요? 스트링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죠. 간편법 쓰겠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 있고 그러면 sysout arrays.toString ARR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눌러서 자동 임포트 해주시고 실행하시면 원하는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를 지금 스트링 타입의 배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셨던 분들은 배열 이론편을 한 번 더 공부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시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복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복습하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0번 해설입니다. 간편법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해달라는 문제예요. 먼저 출력부터 하죠. 그러면 간편법으로 ARR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까요? 125733-1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 arrays.toString 괄호 안에 ARR 쓰시면 되겠고 네, 자동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 왼쪽이 문자열이고 플러스 이 오른쪽도 지금 문자열이라 그랬죠. arrays.toString이 문자열을 만들어 줍니다. 뒤에서 이제 메서드라는 걸 공부를 하실 텐데 거기까지 배우시면 arrays.toString이라는 게 문자열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문자열을 만들어주더라 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ax랑 min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서요. 아직 초기화는 안 했습니다. 자, 뒤에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이 쳐지는 이유는 변수 선언을 했는데 초기화를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max에다가는 뭐를 담을 거냐면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담아요. min에다가도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담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실 거냐면 인덱스 번호 1, 2, 3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길이 -1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1부터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가면서 max라는 값이 지금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max라는 값은 지금 뭐냐면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예요. min은 최소값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수예요. 내가 지금 최소값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 첫 번째 요소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첫 번째 값이 최대값일 수도 있고 동시에 최소값일 수도 있죠? 가정이라 그랬죠. 가정. 자, 이 max라는 애는 첫 번째 요소가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지만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를 들여다보면서 더 큰 값이 있으면 이제 그 값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 min이라는 변수의 값은 첫 요소의 값을 최소값이라고 가정했지만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를 훑으면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이제 그 값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max라는 값이 괜찮은지 무슨 말이냐면 max하고 그 다음에 ARR 대괄호 i를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max라는 값이 괜찮지가 않다. 그러니까 더 큰 값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뭐로 바꾼다? max라는 변수의 값을 그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max보다 만약에 ARR 대괄호 i가 더 커요. 그러면 max라는 변수의 값을 ARR 대괄호 i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i가 1인 상태로 실행되고 2인 상태로 실행되고 3인 상태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때 ARR 대괄호 i는 각각 5733-1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러면 max라는 값하고 그 값을 비교하게 되겠죠. 이 자리에서 세 개의 값을 다 비교하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 가장 큰 값이 max라는 변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문이 끝났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맥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라서, 자, 만약에 민보다 더 작은 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민의 값을 그 값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실행해서 확인해 보죠. 최대값이 57이 됐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로직 중요하다 그랬죠? 이 로직이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외운다기보다는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됐다라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죠. 자, 문제에서 제시해드린 고급화가 아래쪽에 제시해드린 게 있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급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은 고급화 부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연습 문제를 공부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